어떤 성공은 박수로 기록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순간에 더 큰 질문을 남긴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을 둘러싼 편성 변화가 그랬다. 시청률은 분명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화제성 역시 식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또다시 가장 어려운 시간대로 이동했다. 이 선택의 이유는 아직 누구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화면 속 풍경은 여전히 평온했다. 가족의 일상과 웃음, 그리고 담담한 고백이 이어졌다. 과장도 자극도 없었지만 시청자들은 그 안에서 머물렀다. 그 중심에는 박서진이 있었다. 그는 흐름을 흔들지 않았고 분위기를 억지로 끌어올리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해 보였다. 이 정도의 안정감이 유리함이 되지 못했는지. 편성표는 숫자로 말한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시청률이라는 결과 뒤에는 항상 다른 계산이 존재한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카드를 언제 움직일 것인가. 그 판단은 화면 밖에서 조용히 이루어진다. 시청자에게는 결과만 전달될 뿐이다. 이번 결정 역시 그렇게 내려졌다. 큰 발표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다만 익숙하던 시간대가 사라졌고 시청자들은 다시 적응을 요구받았다. 그 순간부터 질문은 더 커졌다. 왜 하필 이 프로그램이었을까?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이야기는 단순한 홀대의 문제가 아니다. 한 개인의 인기도 한 프로그램의 성과도 아니다. 이 선택은 방송사가 현재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는 아직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았다. 이제 그 숨겨진 맥락을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과연 이 편성 이동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의도된 전략이었을까? 성공하고도 밀려난 이 아이러니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답을 찾아가 보려 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숫자에서 출발한다. 감정도 해석도 배제한 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로 무엇이 벌어졌는가다. 박서진이 고정으로 출연한 이후 살림남은 분명한 변화를 보였다. 특정 회차에 따라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전체 흐름은 안정적이었다. 특히 편성 이동 이전의 수치는 프로그램이 가진 기본 체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초반 흐름에서 살림남은 가족 예능 특유의 완만한 곡선을 유지했다. 자극적인 장치 없이도 시청률이 유지됐고 중장년층 시청자들이 꾸준히 자리를 지켰다. 박서진의 등장은 이 구조를 흔들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시청자층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관심을 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진 화제도 아니었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장면도 아니었다. 박서진은 프로그램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지 않았다. 일상을 보여주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말보다 태도로 존재감을 남겼다. 그 결과 살림남은 특정 인물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감을 유지했다. 편성 이동 이후 상황은 더 명확해졌다. 방송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시청 환경은 불리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급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회차에서는 반등의 조짐이 보였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지점이다. 보통 예능 프로그램은 시간대 변화에 민감하다. 특히 가족 시청층을 기반으로 한 관찰 예능은 더 그렇다. 늦은 시간대로 이동할 경우 시청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살림남은 그 공식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사실이 드러난다. 이 프로그램은 편성에 비해 강했다. 화제성에 비해 오래 버텼고 지원에 비해 결과를 냈다. 제작비나 출연진 규모를 고려하면 이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방송사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단순 시청률만을 보지는 않는다. 투입 대비 회수라는 관점이 함께 작동한다. 같은 수치라도 어떤 프로그램은 위험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안정적이다. 살림남은 후자에 가까웠다. 그래서 역설이 발생한다. 안정적인 프로그램일수록 이동 가능성이 커진다.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어디에 두어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은 편성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박서진의 존재는 이 판단을 더 강화했다. 그는 프로그램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동시에 시청자의 관심을 붙잡는 역할을 했다. 이 조합은 방송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카드다. 강하게 밀지 않아도 성과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살림남은 문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된다. 그리고 활용 가능하다는 평가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으로 이어진다. 숫자는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실패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공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은 이동했다. 이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숫자 너머의 판단 구조를 봐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편성 전략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은 항상 조용하다. 회의실의 공기는 낮고 결정은 짧은 문장으로 정리된다.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을 둘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이동시킬 것인가. 이 판단에는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당시 방송사는 여러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주말 프라임 시간대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새로 시작한 드라마들은 기대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을 벌어야 했고, 버텨줄 카드가 필요했다.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다. 이때 다시 살림남이 거론된다. 위험하지 않고 이미 검증됐으며 시간대 변화에도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 프로그램. 편성표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카드였다. 문제는 그 유연성이었다. 강한 프로그램은 건드리기 어렵다. 옮기는 순간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살림남은 옮겨도 살아남을 것처럼 보였다. 그 판단은 숫자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늦은 시간대에서도 살림남은 일정한 시청률을 유지했다.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급락도 없었다. 이는 방송사 내부에서 중요한 신호로 읽힌다. 이 프로그램은 버틸 수 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진다. 성공은 보호의 이유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동의 근거가 됐다. 안정성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박서진의 존재 역시 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프로그램의 중심이었지만 과도한 의존을 만들지 않았다. 개인 화제성에 기대지 않고도 프로그램은 돌아갔다. 이 구조는 편성 전략에서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또 다른 긴장을 낳았다. 시청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잘 되는 프로그램이 더 늦은 시간으로 가야 하는지, 왜 안정적인 흐름이 끊겨야 하는지, 그 질문은 점점 커졌다. 편성 이동 이후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고 일부는 본방을 포기했다. 이탈은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됐다. 숫자는 유지됐지만 체감은 달라졌다. 이 지점에서 감정의 온도가 올라간다. 성공하고도 밀려났다는 인식, 노력해도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느낌. 그 감정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정을 내린 구조를 향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전체 편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별 프로그램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설명되지 않았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결정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치밀하게 계산된 판단이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살아남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아직 명확히 말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늦은 밤 스튜디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촬영이 끝난 뒤에도 카메라는 한동안 자리를 지켰다. 의자에 앉은 박서진은 조용히 물을 마셨고 스태프는 다음 순서를 낮은 목소리로 정리했다. 화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프로그램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장면은 특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이 살림남의 힘이었다. 과장된 연출 없이도 사람들은 머물렀다. 익숙한 리듬이 유지됐고 신뢰가 쌓였다. 편성 이동 이후에도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촬영 시간은 같았고 구성 역시 유지됐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이 놓인 자리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후반 작업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갔다. 이 시간대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어떤 장면을 더 정제해야 할까? 시청자의 집중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 그 질문의 중심에는 늘 한 이름이 있었다. 박서진. 그는 전면에 서기보다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제작진에게도 안정감을 줬다. 과도한 연출 없이도 이야기는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안정감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눈에 띄는 위기는 없었다. 그래서 문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본방을 놓치는 시청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숫자보다 체감으로 먼저 다가왔다. 늦은 시간대는 습관을 바꾼다.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게 된다. 다시 보기를 선택하고 그 선택은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같은 시간에 만나지 않는 관계가 된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됐다. 급격한 하락은 없었지만 집중도는 분산됐다. 제작진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고민했다.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의 방향이 분명해졌다. 더 자극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결을 지킬 것인가? 선택은 후자였다. 살림남은 속도를 올리지 않았다. 대신 깊이를 유지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 즉각적인 반응을 얻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프로그램을 지탱했다. 방송이 끝난 뒤 편집실에 남은 마지막 커튼. 박서진이 문을 나서는 장면이었다. 짧은 인사, 고개를 숙이는 동작. 그 순간에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이 프로그램이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지, 그 답은 화면 속이 아니라 그 화면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안정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선택의 무게는 누가 감당하게 될 것인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용히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시청자의 선택 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야기가 한 차례의 파도를 지나고 나면 항상 잠시의 정적이 찾아온다. 편성표는 다시 정리됐고 프로그램은 여전히 방송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질문이 남아있다. 성공은 언제 보호받는가? 성과는 언제 이동의 이유가 되는가? 이 기준은 누구의 시선에서 만들어지는가? 살림남은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형식은 바뀌지 않았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계속된다. 박서진 역시 같은 태도로 화면에 선다. 과장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어간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 프로그램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무게는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방송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앞에 두고 무엇을 뒤로 보낼 것인가. 그 판단은 때로 냉정하고 때로는 잔인하다. 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시청자의 몫이다. 이제 질문은 시청자에게로 넘어온다. 우리는 어떤 방송을 기다릴 것인가? 어떤 이야기에 시간을 내어줄 것인가? 익숙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흐름을 요구할 것인가? 이 프로그램이 보여준 것은 성공의 다른 얼굴이다. 조용히 버티는 힘, 흔들리지 않는 리듬,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태도.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 선택은 화면 밖에서, 그리고 각자의 리모컨 위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당신은 이야기를 어디까지 지켜볼 것인가?